안녕, 아놀드. 어디서 난 보물들이에요? 몸은 건강한 거 맞죠? 아, 저런. 함정에 빠진 것 같네요.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이곳에서도 이곳만의 계급 제도가 존재해요. 은행 강도와 갱의 리더가 가장 존중받긴 하는데 아놀드, 터프한 척하는 건 소용없어요. 뭐 그래도 돈을 벌 방법이 없진 않아요.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교도소의 수감자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요. 할렌의 감옥에선 한 달에 최대 1600버카로니를 벌 수 있대요. 이탈리아에는 악명 높은 마피아들만 일하는 감옥 식당이 있고 그곳의 요리사는 소장보다 더 많은 돈을 번대요. 아놀드, 탈출 계획을 생각해봐요. 쉽게 방을 부순 다음 경비병들을 처리하고 출구를 찾는 것. 스위스 시계만큼 확실한 계획이죠. 하지만 전혀 먹힐 것 같진 않아요. 조기 석방될 가능성은 브라질이 가장 높아요. 운동용 자전거를 16시간 타면 형량이 1일 줄어들거든요. 읽는 책 한 권마다 4일이 단축되고 디자이너 의류를 뜨개질할 수도 있어요. 3일 근무의 하루를 줄여줍니다. 돈도 받고요. 저기요, 뭔가 도착했어요. 연한 붉은색 옷은 죄수가 탈출하는 걸 말해주는데 아놀드, 드디어 기회가 온 걸까요? 제대로 해봐요. 열쇠를 잡아요. 이런, 또 문제가 생겼는데요. 수감자의 의료보험은 때로 교도관의 의료보험보다 낮습니다. 연간 최대 16,000불. 감옥에 있는 게 나을 수도요. ADX 플로렌스에서의 탈출은 불가능해요. 각 방은 11대 6.5피트에 장갑 문이 있고 콘크리트 배관 샤워실에는 타이머가 붙어 있어요. 창문의 너비는 4인치 미만입니다. 이곳 수감자들은 23시간을 완전 격리된 채 보내게 되죠. 어라? 구원의 손길이에요. 이제 누가 함정에 빠뜨린 건지 궁금한데 드디어 정체가 드러나나요? 아놀드, 안 들려요? 여기서 탈출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시도도 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니까요. 누군가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20cm 금속의 문들을 통과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감시 카메라가 가득한 수많은 통로들을 지나가야 하죠. 악랄한 경비견을 물리치고 5m 높이의 초고압 전기 울타리를 넘어 날카로운 콘서티나 와이어를 통과하고 모든 구역에서 수십 명의 경비병을 지나쳐야 해요. 현재 이 감옥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 40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아놀드도 그 명단에 올랐어요. 축하해요. 그거 외에도 그 누구와 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수감자는 24시간 엄격한 독방에 감금되어 있거든요. 시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점심시간이에요. 오늘 메뉴가 뭔지 볼까요? 좋아요. 여기선 뭘 먹나요? 감옥에선 요리가 하나뿐이에요. 바로 뉴트로프. 뉴트로프는 남은 음식으로 만든 감옥 형벌 음식입니다. 소금이나 향신료를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보고 있기도 힘드네요. 아놀드가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먹는다고요? 항의의 표시로 단식 투쟁을 하려는 건가요? 보세요. 귀엽네요. 빵으로 시간을 보낼 작은 인형 친구를 만들었어요. 잘했어요, 아놀드. 그런데 아까 행동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걸 잊었는데 과타나무만 수용소에서 인권이란 찾아볼 수 없어요. 누군가 단식 투쟁을 했다면 콧구멍에 튜브를 밀어넣어 강제로 음식을 먹게 될 수도 있어요. 가끔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온갖 고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물, 추위, 음악, 전기 고문이 모두 관타나무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게 하기도 하죠. 이런 고문을 며칠만 겪고 나면 뇌와 근육 기능이 약해지고 사고 과정이 느려지며 의지가 쉽게 무너질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면 수면 부족으로 환각도 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렇게 아놀드?
아놀드, 제 말 들려요? 정신을 완전히 잃은 것 같은데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의 빵 친구가 구하러 왔어요. 아놀드, 자유해요. 그런데 움직이는 빵 친구는 레이저를 어디서 구한 걸까요? 제가 이미 말했듯이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문명의 발전은 잊으세요. 결국 나라끼리의 관계는 필요 없어지고 각 나라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뜻은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를 만드는 중공업이 나라에 없었다면 지금 당신은 새 차를 살 수 없을 거고 바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형편없는 자전거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소셜미디어가 사라진다고 할 순 없지만 친구와 개인적인 대화는 숨어서만 가능해요. 큰 라디오 소리로 가려야 하고요. 머리를 자르고 싶다면 정부에서 허락받은 헤어스타일로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한 스타일은 몇 가지 되지 않네요. 가장 무서운 건 모든 나라가 서로를 위협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러면 모든 국가의 큰 자원이 군사력에 투자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 한 명쯤은 크고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겠죠. 축하해요, 아놀드. 방탄 피부 테스트에 자원봉사를 했어요. 우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성공적인 결과네요. 그런데 결과에 매우 만족해 보이지만 저들은 돈을 벌고 싶어해요. 유탄 발사기는 배럴에서 초당 120m의 속도로 유탄을 발사하죠. 50cm의 강철 갑옷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진지한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플로렌으로 만든 피부요. 과학에 알려진 가장 강력한 물질인 탄소의 동소체입니다. 가장 강한 강철보다 200배 더 강하다고 해요. 축하해요, 아놀드. 당신의 플로린 피부는 로켓 수류탄도 견딜 수 있어요. 뇌까지 멀쩡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충격에 말랑한 젤리처럼 되었네요. 다행히도 여긴 최고의 실험실이에요. 맞아요. 도망칠 절호의 기회예요. 무기도 당신을 해칠 수 없잖아요. 사실 목도 졸릴 수 없어요. 차에 치여도 다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몸의 힘은 역시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요. 그 대신 아놀드답게 겁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문제는 남은 생을 영원히 숨어 다녀야 해요. 슈퍼 피부를 가진 걸 들키지 말고요. 잠깐, 뭐죠? 그래요, 아놀드. 관심을 위해선 뭐든지 하네요. 지구 전체가 설사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피를 현존하는 유일한 백신으로 만들었죠. 세계에는 70억 인구가 있고 모두 당신을 쫓고 있어요. 195개국이 모든 매체에 당신의 사진을 게시했거든요. 모든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세계의 경찰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특수요원들이 곧 올 거예요. 영국 정보부 MI6 100년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존재했죠. ISI 파키스탄의 정보기관 10,000명의 요원으로 세상에서 가장 클 거예요. CIA 조심해요, 아놀드. 이들은 고문도 하니까요. 캐나다 정보국 검색 예산이 5억 700만 달러 이상이래요. 이들로부터 숨을 수 있나요? 모든 스마트폰에 소셜미디어에 나오네요. 그레타 툰베리보다 유명해졌다고요. 아마 당신을 부러워할 거예요. 인류를 정말로 살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냥 피를 포기하세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엘리트 특수부대가 이미 출발했어요. 미 해군 특수부대, 프랑스 국립 헌병대, 중국의 스노우 레오파드까지. 물론 어떤 학생이라도 당신을 잡을 수 있고요. 이쪽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뉴욕에만 약 2만 개의 감시 카메라가 있고 사진이 찍히면 얼굴의 주요 특징의 거리를 비교합니다. 눈, 코, 입. 다타는 사람의 숫자 코드로 변환되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되죠. 그리고 다크넷에선 카페, 병원, 쇼핑센터의 비디오 카메라나 FBI 본부 근처에서도 누구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할 수 있대요. 당신이 5분 전에 어디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잡아요. 적외선 LED가 있는 안경이 얼굴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얼굴이 빛나는 사각지대가 될 거랍니다. 기다려요. 배터리를 써야 하니까요. 이것도 부족해요. 변장을 하세요. 이제 도너츠를 많이 먹은 게 후회되죠? 몸에 가스가 가득 차 있잖아요. 전부 내보내세요.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수색견은 부티르산 냄새로 당신을 찾을 거예요. 바로 땀 냄새의 성분이죠. 소용없어요. 땀 1g으로 10층 건물 위에서도 충분히 맡으니까요. 콘크리트 15피트 깊이에서도요. 미국에만 거의 700만 대의 드론이 있어요. 손 그만 흔들고 이 특별한 무기를 써봐요. 이 총은 넓은 전자기 방출을 발사해서 조준할 필요가 없죠. 약간의 흐름으로 드론을 덮는다면 기지와의 접촉이 끊어지고 통제력을 잃을 거예요. 뭐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관중으로 스며들어요. 어쩔 수 없네요. 당연히 인간에게 이런 실험은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2018년 2명의 유전자 변형 아기가 중국에서 태어났었죠. 그들은 HIV에 대한 면역성을 갖도록 프로그램되었어요. 여긴 펜타곤의 극한 극비 연구소예요. 주로 GMO 군인을 생산하는 장소죠. 크리스퍼 캐스9은 한 유기체의 DNA를 다른 유기체의 DNA에 이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일반 물고기에 생물 발광 해파리의 유전자를 이식해서 글로우피쉬가 되었고, 야채는 더 오래 저장되고 나은 맛을 위해 변형되고 있어요. 당신은 어때요, 아놀드? 키가 크고 싶나요? 마이클 조던의 유전자를 줄게요. 그리고 땀 유전자를 조작해서 냄새도 안 나게 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아놀드 2.0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땀이 나지 않아서 드디어 사람들이 옆에 앉기 시작하고, 이웃 할머니도 키 작은 빨간 머리라고 더 이상 놀리지 않아요. 그냥 빨간 머리 멍청이라고 하죠. 네, 유전자 조작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건 미래예요. 만들어진 GMO 아기들도 곧 생길 거예요. 범죄자에게서 범죄 유전자를 제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진화의 새로운 혁명이에요. 잘 자요, 아놀드 2.0. 잠깐, 무슨 일인가요? 아놀드, 실험실에서 주사기들을 훔쳐온 거예요? 네? 향기가 나기 위해서 딸기 유전자를 주입한다고요? 완벽한 엉덩이를 위한 포기 유전자요? 하지 말아요, 아놀드. 멈춰요. 세상에,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틀렸네요. 유전자 조작은 위험해요. 유기체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게도요. 지금 1시간 동안이나 뭘 고를지 생각 중이죠. 코코넛 워터 아니면 콜라. 정신 차리세요, 아놀드. 당신은 언제나 말썽을 피우잖아요. 이럴 수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죠? 순환계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코코넛 아이비는 때때로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코코넛 물은 인간의 혈장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죠? 콜라? 네, 한번 해봐요. 하지만 먼저 가스를 모두 제거하세요. 음료에 들은 가스가 혈관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찢어질 거예요. 콜라엔 설탕,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빠른 에너지의 완벽한 원천이며 기운을 낼 수 있게 해주죠. 효과가 있었나봐요. 콜라가 몸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모습이 조금 변했는데요.
머리색도 바뀌었고요. 한편으로 당신은 이제 모든 어린이 파티에서 가장 환영받는 손님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콜라에 카페인이 흐른다면 3일에 한 번 잠을 자도 돼서 보통 사람보다 시간이 많아졌을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빠른 에너지 보충을 위해 콜라를 마시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리필은 가까운 마트에서도 가능해요. 안 돼! 멈춰요, 아놀드! 멘토스 하나만 먹어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요. 걱정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콜라는 조금의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혈액에 있는 콜라는 치명적이에요. 눈과 신장, 신경과 심장이 가장 고통을 받죠. 콜라는 안 되는 걸로 밝혀졌네요. 이런 곳까지 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될 줄이야. 세상에, 살아있는 건가요? 우와, 부활을 했나봐요. 전에 마셨던 묘약이 진짜였나 보네요.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됐어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지구상 가장 오래된 생물이 될 거예요. 몸이 재생을 하네요. 세포들이 노화한다는 건 농담일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빨간불에 도로 건너기, 마음대로 손대기, 케니 맥코믹 닮은 꼴 대회 나가기. 엉망진창이네요. 무한으로 살 수 있는데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나요? 아놀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무술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아놀드, 시간 낭비는 그만하자고요. 그래요. 그럼 200년 동안 모든 넷플릭스라도 보도록 하세요. 이제 지겨워진 것 같네요. 집도 오래된 것 같은데 모습은 그대로예요. 불멸의 단점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죠. 자기만 느려지는 게 보이고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질 거예요. 소중했던 것들이 천천히 사라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도 없고 놀라지도 않아요. 이미 다 봤기 때문이에요. 우울의 끝을 보게 될 거예요. 미안해요, 친구. 그건 소용없어요. 그만해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놀드, 가서 TV라도 보세요. 아놀드? 휴, 그래요. 그냥 둘게요, 그럼. 재앙은 생각지도 못한 어느 좋은 날, 아놀드는 남은 시간 동안 대형 슈퍼마켓에 갇혔어요. 이유를 물어본다면 답은 그냥 제가 대형마켓에 가뒀기 때문이에요. 여기선 하루 종일 과자와 캔디를 먹을 수 있고 카트를 타고 가게를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옷, 심지어 약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평균적으로 대형 슈퍼마켓에는 5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제공할 12만 개의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불행히도 전기가 없으면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음날 사용이 불가능해져요. 실온에선 매장의 모든 우유 1톤은 단 18시간 만에 사라집니다. 신선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도 하루 만에 모두 상할 거고 케이크와 페스트리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되지만 운이 좋으면 36시간 정도예요. 준비를 해볼 순 있어요. 생선을 소금에 절이고 빵을 말린다면 유통기한이 몇 년 연장될 거지만 그냥 오늘을 즐기세요. 그렇죠, 아놀드? 일주일이 지나면 야채와 과일도 상해서 시리얼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최소 10년으로 보이네요. 가드닝 도구를 사용해서 물을 석탄과 은으로 깨끗하게 해볼 수는 있지만 그래요, 아니네요. 이제 주 음식은 통조림이 될 거예요. 쇠고기 스튜는 포장이 손상되지만 않으면 거의 무한정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클과 토마토는 추가 물 공급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가게에 있는 통조림 3톤으로 8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많은 것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종이는 화장실에서 쓸 수 있죠. 충분히 잘 구겨주기만 한다면요. 글쎄요, 사용해요. 저희 조상들처럼요. 그리고 현금이 떨어지면 카드라도 써야 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사람에게서 텔레파시 능력을 확인하려나 봐요. 걱정 마요, 아놀드. 답만 잘 말하면 될 거예요. 앞에 뭐가 보이죠? 틀렸어요. 그럼 이건요? 땡! 정신 차려봐요. 이런 실험은 1950년대 미국에서 행해졌는데 목표는 냉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병사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LSD가 신경 연결의 활동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테스트 대상에게 LSD를 제공했었는데 아놀드, 정신 차려요. 옆에 쥐가 더 빨리 배우네요. 평범한 쥐는 아니라 뇌에 칩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2013년에 멀리서 신경 자극을 전달할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쥐들은 서로 다른 도시에 있었지만 뇌에 이식된 전극과 인터넷 덕분에 함께 행동했어요. 오늘 당신에게 텔레파시를 개발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시도하려나 봐요. 아놀드, 멈춰요. 아직 기술을 다루지 못하잖아요. 생각을 읽는 건 장점이 많아요. 이제 사람들은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죠. 하지만 알겠나요? 남의 생각은 그다지 알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장점은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아닐 때도요. 동물의 생각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랑을 찾을지도요. 다른 사람들도 이 능력을 가지면 어떨까요? 거짓 없는 화목한 세상이 펼쳐질까요? 아닐 수도요. 아저씨, 코에 여드름이 많다고 생각해도 상처받지 마세요. 이럴 수가. 재앙이네요. 아놀드, 안 돼요. 멈춰요. 그 생각은 하면 안 돼요. 무력하네요. 욕실이 아닌 바다에서 파도가 아놀드를 집어삼켰다고 생각해봐요. 흑해는 사실 커다란 욕조와 같답니다. 14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크기죠. 그만한 욕조를 채우려면 2억 4,300만 년이 걸립니다. 파도는 텍토닉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 생깁니다. 해저가 수미터 상승하면 위험한 쓰나미 파도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이곳에서 형성되곤 하죠. 시타와 비슷한 속도이기도 합니다만 파도는 벌써 시속 100km 속도에 도달했어요. 어떤 하와이안 서퍼는 이곳에서 24m 높이의 파도를 탔다고 합니다. 이것 덕분에 기네스북에 들어갔죠. 아놀드, 킬러 파도라고 들어봤어요? 킬러 파도는 약 24에서 30m 높이의 파도인데 선박에서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고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선원들을 구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죠. 킬러 파도는 단 한 번만에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코너 맥그레러라도 이런 KO를 부러워할 겁니다. 기록에 있는 가장 큰 파도는 1958년 알래스카 리투이아 베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파도는 높이 30m에 달했고 가까이 있는 산들을 덮쳤죠. 그로 인해 해발 518m 내의 모든 초목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그마치 자유의 여신상 5개 반의 높이인 거죠. 해안가에서는 자연이 쓰나미의 징후를 경고해줍니다. 동물들은 재앙을 감지하고 황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육지에 계신 분들은 차나 자전거를 타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다못해 킹콩에게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세요. 해발 37m 이상의 높이로 도망을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아놀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층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빌딩의 높이는 102층, 즉 281m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분당 214m를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죠.
물속에서 소리치지 말아요. 질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정신줄을 붙들고 있어야 해요.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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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요! 아래층에 사는 이웃들이 익사하겠어요. 참, 이제 됐어요. 이만 가볼게요. 알아서 잘해봐요, 아놀드. 안녕. 비행기에 혼자 타 있어서 놀랐나요? 이 보잉 767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공사에 속해요. 2003년 회사 설립 직후 항공기 한 대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했어요. 승객들은 많은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모두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얼마 후 비행기 중 하나가 착륙 30분 전에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탐색한 지 이틀 만에 찾았었죠. 산에 추락한 상태로 탑승자 104명 중 살아남은 건 미생물 뿐이었어요. 비행의 첫 번째 규칙, 벨트를 매주세요. 공기 밀도는 끊임없이 변화해요. 상상해볼까요? 여름에 비행기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함께 들판 위를 날고 있어요. 갑자기 필드가 끝나고 차가운 호수 위를 날기 시작하죠. 따뜻한 바람이 사라지자마자 비행기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난기류가 비행기를 흔들고 3m나 떨어질 거예요. 이 모든 게 시속 800km의 속도로 일어날 거고요. 2g의 하중이 가해지는 동안 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끝이에요. 좌석이나 비행기와 충돌할 때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이 뒤틀리고 두개골이 부러지고 엔진에서 날아가는 희소가스는 육지의 어떤 것보다 번개를 강하게 끌어당겨요. 가장 흥미로운 건 대형 비행기가 종종 스스로 번개를 만든다는 거죠. 꼬리에서 수십만 암페어의 전기 방전이 구름으로, 코에서 땅으로 확장됩니다. 번개는 앞유리를 깨트리고 모든 전자장치를 망가뜨릴 거예요. 버텨요, 아놀드. 이 착륙은 이모의 엉덩이에 깔리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을 거예요. 이럴 수가. 결국 이모는 보지 못할 것 같네요. 안타까워요.